Selamat siang. 네, 안녕하세요. 구루발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한 달 살기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발리에도 한 달 사시려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공권입니다. 일단 발리 오시려면 항공권을 구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공권은 기본적으로 직항과 경유편이 있는데, 직항편은 인도네시아 국영항공사인 가루다 항공이랑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이 있습니다. 예전에 아시아나항공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유편 같은 경우는 인천 출발 또는 부산 출발 다 가능한데요. 싸게 구매하시려면 에어아시아 같은 저가 항공사를 찾아보시면 되고, 홍콩 같은 경우도 이제 경유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런 걸로 타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항공 티켓을 구매하시는 방법은 직접 여행사에 가셔갖고 방문하셔도 되는데, 요즘은 온라인 사이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G사라든지 I사 이런 거 검색하셔갖고 구매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반드시 왕복 항공 티켓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방문 비자나 또는 도착 비자, 관광 비자 같은 경우는 왕복 항공권이 있어야만 그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 체류 비자가 아닌 이상 반드시 왕복 항공권으로 발권을 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준비하셔야 될 사항은 비자입니다. 비자는 체류 기간에 따라 받으시면 되는데 30일이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무비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입국하셔서 바로 도장 받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30일이 초과하는 경우라면 도착하셔서 공항에서 도착비자 35불을 내시고 도착비자 비자 온 어라이벌을 받으신 다음에 통과하시면 나중에 한 달 더 이민국에서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류하시는 기간에 따라 맞는 알맞은 비자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숙소 구하기입니다. 네, 숙소를 구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한 달 살기를 하시는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발리에 그냥 쉬러 오시는 건지, 아니면 한 달이라도 영어나 인도네시아를 배우러 오시는 건지, 서핑을 하러 오시는 건지, 그 목적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셔야 체류 지역에 숙소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서핑을 배우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요, 기본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꾸따 지역이 좋겠죠. 초보 강습자들은 꾸따 지역에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있는 숙소를 잡는 게 좋고, 만약에 조금 중급자라 그런다면 파도가 조금 있는 짱구 지역이나, 그리고 프로급의 선수라면 아무래도 파도가 가장 센 울루와뚜 지역, 이쪽을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나는 힐링이 목적이다, 그냥 푹 쉬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당연히 사누르 지역이나 우붓 지역이 훨씬 더 좋고요. 만약에 가족들과 같이 오시는 경우, 특히 아이들과 같이 와서 아이들도 공부를 좀 시키고 부모님은 좀 편안하게 쉬겠다,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교육기관이 좀 많이 있는 덴파사르 르논 지역이 가장 적합한 지역입니다. 근처에 사누르 해변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운동 다니시고 아이는 학교나 학원에 가서 수업을 받고 주말에는 같이 놀러 다니고 이러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지역을 정하셨다면 이제 숙소를 선택해야 되는데, 발리는 관광지이다 보니까 숙소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호텔도 있고 풀빌라도 있고 많은데요. 그런 곳은 한 달 동안 생활하기에는 금전적으로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숙소를 찾으시는데, 혼자 오시거나 아니면 저렴한 숙소를 찾으신다 그러면 꼬스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이 주로 사는 원룸 개념의 숙소가 있습니다. 그 꼬스는 보통 한 달에 100만 루피아에서부터 비싸게는 500만 루피아까지 있는데요. 풀퍼니처도 있고 완전 비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살기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풀퍼니처를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코스 외에도 아파트 형태의 숙소나 레지던스형 숙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가족 단위로 오시는 경우는 조금 공간이 넓은 레지던스형이나 아파트형 숙소가 있으니까 그런 곳을 알아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숙소는 도대체 어떻게 알아보냐? 예전에 제가 집 구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영상의 내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구글 검색을 하셔갖고
room for rent in Bali 뭐 monthly 이렇게 붙여갖고 올리셔도 되고요. 또는 house for rent 뭐 monthly 발리 뭐 이런 식으로 검색어를 넣으시면 다양한 사이트들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에어비앤비도 나오고요. 에어비앤비 외에 뭐 데일리 또는 뭐 위클리, monthly로 임대를 해주는 주택이나 방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검색하셔서 찾으시면 되고요. 코스도 코스, 발리, 그리고 뒤에 지역명, 원하시는 지역의 지역명, 뭐 사누르라든지 꽃다라든지 진바란이라든지 이런 걸 넣고 검색하시면 코스 리스트들이나 코스를 임대해주는 홈페이지들이 쫙 나옵니다. 거기서 보시고 원하시는 숙소를 찾으시면 되는데,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영어나 인도네시아어로 사이트들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안하시고 찾으시면 됩니다.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는 뭐 150만 루피아에서부터 뭐 비싸게는 500만 루피아짜리도 있고요. 그리고 레지던스형은 요거보다 좀 비쌉니다. 500만 루피아에서 뭐 비싸게는 1000만 루피아까지. 투베드룸 같은 경우도 한 1000만 루피아 정도 선이면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검색으로 찾으셔갖고 예약하고 오시면 막상 그 방을 보셨는데 후회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사진과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을 좀 줄이기 위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직접 찾아보시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2, 3일 정도 투숙할 수 있는 숙소를 예약을 합니다. 뭐 부킹닷컴이나 아고다 같은 온라인 사이트를 활용해서 2, 3일 정도 투숙할 숙소를 예약을 하시고 들어오셔갖고 직접 검색하신 지역이나 검색하신 숙소, 레지던스나 코스를 가보시는 거예요. 가서 직접 주인도 만나보고 방도 확인하시고 어떤 사항이 포함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계약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믿음이 가는 거죠. 대신 의사소통 면에 있어서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전화나 이메일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서 얘기하시고 뭐 바디랭귀지로 손짓 발짓 하시면 웬만한 의사소통은 다 됩니다. 어차피 금액 문제이기 때문에 금액은 뭐 핸드폰으로 계산기 이렇게 두드려서 보여줘도 되고요. 내고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 힘들다, 의사소통이 너무 힘들다 라고 하시면 하루 정도 한국어 가이드가 있으니까요. 여행사에 문의하셔갖고 하루 정도 가이드랑 차량 쓰시면 충분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가장 만족스러운 숙소를 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대신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2, 3일 동안 머물 수 있는 숙소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동을 하려다 보면 이제 이동하는 수단에 비용이 들어가겠죠. 뭐 가이드를 쓰게 되면 가이드 비용도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안 좋은 숙소를 구하는 것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시고 구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과정 자체도 한 달 살기에 있어서 필요한 경험이 되는 거고,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다 살아가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언제 해외에서 집 한번 찾아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숙소를 구하셨다 그러면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인 뭐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렌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한 달에 60만 루피아에서 70만 루피아 정도면 100cc 정도짜리 오토매틱 오토바이를 빌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임대해 주는 게 매뉴얼인데요. 매뉴얼은 몰고 다니시기가 좀 힘든 대신 가격이 저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00만 루피아 정도면 빌릴 수 있고요. 1500cc 기준입니다. 근데 만약에 1500cc 오토매틱이라고 그런다면 700만 루피아 이상은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유선상으로 차를 예약하셔갖고 차를 받아보면 실제 사진이랑 엄청 많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차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나중에 타고 다니시는데 위험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임대하는 그 업체를 직접 방문하셔갖고 차랑 오토바이 상태를 확인하시고 빌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업체들도 검색하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구글에서 세와 모빌 발리 이렇게 쳐보시거나 아니면 세와 모토르 발리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업체들이 쫙 나올 거예요. 거기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를 해주는 업체를 찾으시면 되는데, 근데 어차피 비용이 저렴한다는 거는 차량 상태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비용이 비싼 거는 차량 상태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 감안하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차랑 오토바이를 몰려면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만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제네바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받은 국제운전 면허증이 통용이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통용이 안 되기 때문에 타고 다니실 수가 없는데,
일단 차나 오토바이를 빌릴 때 면허증을 확인하는 단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리시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혹시 타고 다니시다가 뭐 경찰의 검문에 단속을 받을 경우는 그때는 이제 국제운전면허증이나 그리고 차량 등록증을 이제 제출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찰은 이게 관광지이다 보니까 그냥 보고 넘어갑니다. 근데 간혹 태클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무면허로 차를 몬 거기 때문에 벌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수하시고 차를 몰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제 지인이 발리로 와서 한 달 살기로 한다 그러면 저는 굳이 차를 렌트하라고는 권유를 안 해요. 굳이 차가 필요하다 그런다면 기사 포함해서 렌트하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그 비용이 좀 부담스럽고 하다 그러면, 많이 돌아다니시지 않는 분들은 인도네시아의 택시나 온라인 택시, 일전에 설명드렸던 뭐 그랩이나 우버, 고잭, 고카 이런 제도들이, 시스템들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플리케이션으로 차를 불러서 타고 다니실 수가 있어요. 길 자체도 굉장히 험하고 운전 방향도 반대이기 때문에 직접 차를 몰고 다니시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차를, 기사를 포함해서 차를 렌트하거나 온라인 택시를 활용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번째, 식비인데요. 일단 한 달 살기를 준비하시다 보면 분명히 예산을 이제 책정을 하실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생각하는 버짓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 안에 뭐 당연히 숙소 비용, 항공 비용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또 가장 큰 부분이 먹는 겁니다. 식비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식비 계산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현지인들이 가는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한 끼당 1인당 3만에서 4만 루피아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음료수까지 드시면 5만에서 6만 루피아 정도 나오겠죠. 근데 요거보다 더 저렴한, 물론 현지 식당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식당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관광지에 있는 식당을 가시게 되면 요거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한 끼당 10만 루피아 이상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셔갖고 하루 3끼 그리고 곱하기 30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근데 매일 나가서 사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잭 같은 어플리케이션, 배달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또는 직접 장을 봐오셔갖고 숙소에서 요리를 해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해서 드시려면 대충 생활 물가를 알고 오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올렸던 발리 생활비 물가편, 요거 참고해 주시면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갈지 추측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세탁비입니다. 한 달 동안 머물다 보면 뭐 빨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계속 손빨래를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숙소별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있을 겁니다. 근데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아무래도 비용이 비싸겠죠. 인도네시아는 어느 동네를 가셔도 세탁소, 라운드리라고 적혀있는 세탁소를 굉장히 흔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보통 2인 기준 3, 4일 정도 빨랫감이 모였을 때 그거를 맡기면 비용이 보통 한 4만에서 5만 루피아 정도 나와요. 또는 키로당 5천 루피아에서 뭐 6천 루피아 이렇게 받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 찾으셔갖고 맡기시면 보통 2, 3일 내에 세탁하고 다림질까지 싹 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충 예산 짜실 때 충분히 반영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7번째, 취미 생활인데요. 뭐 한 달 살기 하시면서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쉴 수만 없잖아요. 그럼 너무 무료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쉬어보시면 지겨워서 더 이상 못 쉬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취미 활동이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서핑을 하신다든지 요가를 하신다든지 또는 뭐 인도네시아어를 배우신다든지 영어 공부를 하신다든지 이런 목적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한 달을 굉장히 알차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을 딱 정하시면 됩니다. 요가나 서핑 뭐 이런 경우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뭐 다양한 장소들과 가격들이 쭉 나와 있고요. 만약에 공부를 하시고 싶으면 한 달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그 숙소 인근에 학원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1대1 레슨 기준으로 영어나 인도네시아어 레슨 하시면 1시간당 10만 루피아에서 15만 루피아 정도면 충분히 수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발리 한 달 살기 하시다 보면 어떤 사건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아프실 수도 있고 뭐 약간의 부상을 당하실 수도 있고 특히나 서핑을 하다 보면 다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여행자 보험을 꼭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인도네시아 특히 발리 지역 같은 경우는 키타스 체류 비자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병원비가 상당히 비싸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알레르기가 생겨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받으면요 보통 70만 루피아 정도 나와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만 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병원 한 번 가면 5만 원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오시면 마음 편하게 한 달 동안 지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발리 한 달 살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쭉 알려드렸는데요. 예산 짜실 때 또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ampai jumpa lagi.